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속속 무력화되는 장면들이 계속 보이면서 단순히 장갑을 강하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앞으로의 전쟁에 살아남을 수 없다. 거의 새로 만드는 거에 가까운 대대적인 재설계. 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XK3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포탑에 사람 없이 차체만 3명 태우고 고도의 자동화를 추진하는 주변 상황 인식 및 타격력도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육군이 40년 넘게 고수해온 보수적인 전차 설계 철학을 완전히 뒤집는 신형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M1 에이브럼스의 최신 버전인 M1 E3의 선행시 제품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요. 이게 또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XK3 전차와도 적잖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차세대 전차의 진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이번에 이제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 앞에서 이제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전차 무용론까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자, 이제는 전차의 시대가 끝난 걸까요? 러시아 전차들이 뭐 대전차 미사일이라든가 드론 이런 여러 가지 수단으로 정말 속속 무력화되는 장면들이 계속 보이면서 실제로 러시아는 지금 3년 정도 지나는 사이에 무려 4,000대가 넘는 전차를 소모했고 우크라이나도 1,000대 이상을 잃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뭐 전차 시대가 끝났다, 뭐 전차 무용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또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아무리 전차가 펑펑 터져 나가도 결국은 전차가 없을 경우에 그러면 그거 대신에 뭐를 가지고 전선을 돌파하고 전과 확대할 것이냐? 답이 없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실제로 그래가지고 전차가 잘 안 통하니까 보병을 계속 밀어넣고 있는데 지금 속도대로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다 하려면은 100년 걸리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 그만큼 지금 전차가 없으면 또 이게 힘들 거다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지금 큰 화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들이 다들 앞다투어가지고 이런 또 미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신형 전차의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국 육군이 잘 나가던 M1A2 전차의 개량을 이제 포기하고 새로운 전차를 설계하기로 계획을 바꾼 거라고 하던데 그 개량을 포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한마디로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두고 그 틀에서 장갑을 개량하고 뭐 전자장비를 개량하고 뭘 새로 달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갈수록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실전 배치 중인 M1A2의 SEP 버전 3, V3 같은 경우는 거의 70톤 가까운 무게까지 늘어나 있고 70톤 가까이만 돼도 벌써 교량 같은 어떤 시설물을 통과하는 문제, 수송, 연료 소모 이런 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판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장갑을 강하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앞으로의 전쟁에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있는 거 조금 더 개량하는 게 아니라 거의 새로 만드는 거에 가까운 대대적인 재설계를 하는 걸로 이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올해 초에 M1 E3인가요? 이게 최근에 공개됐는데 예. 자, 5년이나 앞당겨진 개발 속도가 또 화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큰 변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미 육군이 보여줬던 보수적인 어떤 전차에 대한 접근법이 많이 바뀌었다.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일단 무게가 가벼워졌어요. 점점 무거워지던 에이브럼스가 이번엔 간만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60톤은 안 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제품은 120mm 포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향후 더 강력한 포탄 개발이나 더 큰 구경의 주포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M1 E3의 포탑에는 이제 승무원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포탑에 사람이 타질 않아요. 사람이 들어갈 자리는 있지만 이거는 안에 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비나 점검 같은 걸 위한 거고 탈 자리는 없어요.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닌 게 러시아 같은 경우는 T-14 아르마타 전차가 자칭 세계 최초의 4세대 전차다 주장했는데 문제는 실전 배치가 지지부진하죠. 지금 뭐 20대나 만들었나? 뭐 그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조차 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케줄대로면은 M1E3가 실질적으로 무인 포탑을 운용하는 서방 최초의 주력 전차로 실전 배치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미군 최초로 자동장전 장치를 채택을 했는데 사실 현 시점까지도 사람에 의한 포탄 장전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이브럼스 전차는 4명이 타요. 조종수, 전차장, 포수, 탄약수, 탄약수가 포탄 장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현재 개발되는 방향은 필요하면 단 한 명이서도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겁니다. 물론 전투 효율을 위해서 정원은 3명으로 놓고 조종과 지휘와 사격 이걸 역할 분담을 했는데 3사람 자리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누구라도 한 명이서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재밌는 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조종 장치가 기존의 전차하고 달라요. 다 어떤 게임 컨트롤러 베이스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개발해가지고 현재 20, 30대, 40대까지만 해도 벌써 이젠 게임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훈련만 받으면은 딱 앉아가지고 게임하듯이 하면 되겠네 그러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전차 조작까지 다 이제 게임 컨트롤 할 수 있는 게임들 많잖아요. 뭐 워스 언더라든가 네.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군에서 주로 활동하는 세대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XK3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M1E3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요? 일단 숫자가 같죠. 3. 깜짝 놀랐네. 예. 근데 뭐 그거 말고 사실 컨셉 면으로 비슷한 면이 많아요. 일단 가장 핵심이 어떻게 보면은 포탑에 사람 없이 차체만 3명 태우고 고도의 자동화를 추진하는 그리고 AI 결합한 이런 건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어떤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M1E3는 XK3와 어떤 서스펜션 현수장치라고 하죠.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이 됐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차의 무게도 줄고 차 내 공간 활용도도 높이면서 험지 주행 시 승차원과 사격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뿐 아니라 필요한 자세를 앞뒤로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 유기압 능동 현수 장치로 바꾼 거죠. 무게는 55톤 이하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대로면은 기동성은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포는 현재 나토 표준인 120mm보다 더 강력한 130mm 활강포를 탑재할 예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목표상으로는 우리가 우세하고 그리고 또 XK3는 모서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이런 설득이기 때문에 레이더 기반의 탐지 체계에도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어떤 스텔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심지어 전차자에 직접 정찰 및 자폭 드론이 탑재되기 때문에 주변 상황 인식 및 타격력도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튼간에 그동안에 약간 개발에 속도를 내지 않다가 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한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급선무는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가 외국에 이미 실용화가 된 거를 따라하는 게 굉장히 빠른데 아직 안 된 거 같은 경우는 거꾸로 어떤 그 관료주의적인 그게 있어가지고 되게 재고 느리게 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가 뺏기는 게 많아요, 사실은. 프랑스나 독일도 어쨌든 이 제품이라도 미래 전차의 컨셉을 어떤 제시할 만한 그런 차량들을 일단 전시회에 내놓기라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조그만 축소 모형밖에 나온 게 없어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하다못해 지금 대원표상의 어떤 목표를 100% 충족 못 시키더라도 개념 실증 차량으로도 빨리 한 대를 모양이 있는 걸 내놔가지고 작동이 되는 걸로 어떤 고객들에게 우리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면 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전력화 일정 자체도 더 땡겨야 되는 게 사실 흑표도 지금 수출이 꽤 되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2007년에 나온 전차입니다. 좀 20년 돼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곧 있으면 9세대라는 소리를 들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XK3도 개발 일정과 전력화를 지금 이 예정보다 당길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면 이러다가 잘못하면 M1E3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의 어떤 차기 전차 이런 것들의 시장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도 없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쪽으로 선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그렇죠. 어쨌든 물건이 있는 것부터 가져가니까 지금 흑표로 간신히 격차를 좁혀놓은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다시 격차를 내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XK3는 2040년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과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차세대 전차와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승무원이 사라진 전차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사람이 하던 표적 식별 그리고 조준을 AI가 대신 하려면 엄청난 데이터 처리를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오늘 주인공이 바로 이러한 복잡한 연산을 책임지는 K방산의 진정한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코치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인베디드 컴퓨터. 자, K3는 무인 포탑을 채택하면서 사람이 눈으로 보던 것을 카메라와 센서가 대신하게 됩니다. 자, 특히나 전장에서 진동이나 충격, 고온과 같은 이런 가혹한 환경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는 바로 고장이 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코치의 제품은 이 군용 규격을 만족을 하면서 AI 사격 통제 시스템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밀 타격 수행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준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K3 전차가 표적을 AI로 자동 포착해서 격파할 수 있게 되는 건 바로 동사가 만든 견고한 방산용 PC가 전차 안에서 쉼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포인트. 국산화의 선두주자다. 이 포인트를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런 핵심 컴퓨터 부품을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이 동사가 이를 국산화하면서 K 방산의 원가 경쟁력과 유지보수 효율을 극대화하기도 했었고요. K2나 K3, LIG 넥슨의 청궁2, 하나시스템 등 국내 방산 대기업을 모두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K방산의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 동사의 매출 또한 자동으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K2, 이 폴란드양, K2 4차 양산, 이 폴란드양 매출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요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자, 무인화 로봇 테마의 확장성입니다. K3 전차는 사실 아직까지 배치되려면 상당히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남았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AI 제어 기술은 이미 무인 수색 차량이나 다목적 무인 차량 등 로봇 플랫폼에 먼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방산주를 넘어서 또 로봇이나 AI 인프라 재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무기 체계 납품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이 10% 중후반대로 안착할 것으로 또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저평가된 방산 부품주로서의 매력이 또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차가 앞으로 더 똑똑해지면 질수록 이 회사의 가치는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 미래 전장의 핵심 로직을 쥐고 있는 이 코치 테크놀로지 2026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세대 전차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미국의 M1 E3, 한국의 XK3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더욱더 재미있는 방산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